수 있죠. 네. 아무튼 3학년 2권이고요. 네. 선생님 근데 그 가만히 있는데 바로 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왜? 그 뭐지 그 화요일날 영어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 틀어주셔서 영화 보는데 갑자기 말벌이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쏘고 나갔어요. 아 진짜? 근데 뭐 멀쩡해? 가만히 있었는데. 신기하네. 자, 생장과 생식에 대해서 말벌한테 쏘이면 엄청 아플 텐데. 바로 병원 갔어요. 잘했네. 하여튼 이거는 이 생장과 생식에서 세포 분열 이런 거 배울 거고 그런 게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은 웬만하면 이제 좀 외우고 이러면 괜찮은데 유전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어려워요. 유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막 이렇게 따질 것도 많고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특히 생식 뭐 이런 거 배울 때, 세포 분야 이런 거 배울 때. 그 다음에 뭐 물리 분야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배우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거는 이제 앞부분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좀 더 쉬운 건데, 뭐, 그래도 쉽지는 않죠. 물리가 원래 어려우니까. 자, 별과 우주에서는 이제 별하고 우주에 대해서 배워요. 요거는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에 쓱 보면 되니까. 생식과 유전, 에너지 보존, 별과 우주 이렇게 배웁니다. 자, 생식과 유전. 생장과 생식. 생장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건데,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나무가 큰 애는 나무가 작은 애보다 세포가 많은 거예요. 여기 뭐 세포가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그렸나 보다. 근데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그 코끼리가 뭐 생쥐보다 더 큰 이유는 세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코끼리 세포가 쥐보다 커가지고 큰 게 아니야. 니네가 자라나는 이유는 이제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분열.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열을 해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가 많아지는 거고, 여기 있네, 생장. 다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 성체가 되는 과정이 생장이고, 강아지보다 개가 더 큰 이유는 세포 수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근데 세포는 분열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근데 왜 하냐? 세포가 왜 분열하냐?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건 아셔야 되고, 세포도 살아가다 보면 덩치가 커져요,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얘가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세포가 커져요. 이렇게 커져. 근데 이 커진 대로 계속 사는 게 안 좋아요, 얘네들한테. 물론 사실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고, 뭐 고르고의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부피가 증가하면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커요. 이게 원래 이제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뭐 부피 B가 원래 길이 B의 세제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세포가 하나 있었어. 뭐 1cm, 1cm, 1cm라고 할게. 그럼 얘는 부피가 얼마냐면 1이죠? 네. 1인데 만약에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2씩 증가를 해. 이렇게 2씩 증가해 이렇게. 네. 그러면 부피가 얼마예요? 8이죠. 부피가 8이에요.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세제곱으로 증가한다고. 근데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은 요게 1 곱하기 6면체니까 6이야. 표면적은 6이야 얘가. 근데 얘는 2 곱하기 6 하니까 24죠? 네.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네, 2배. 4배죠, 4배. 4배죠. 6, 4, 24, 4배죠? 그러니까 부피는 8배 증가하는데
원래 표면적 비는 제곱비예요, 제곱비. 표면적 비는 제곱비인데 부피비는 세제곱비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럼 그게 뭐 어때서 그렇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피가 3배가 증가하면 얘가 필요한 물질도 3배야. 8배야. 8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면 표면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표면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은 8배로 증가했는데 표면적은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교환의 효율이 낮아져요. 왜냐면 부피가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얘를 이렇게 딱 잘라, 이렇게 뚝 잘라. 예, 그래서 표면적을 늘리는 거야. 표면적 비를 늘리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실험 같은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자, 20쪽입니다. 20쪽. 20쪽에 왜 세포 분열을 하는지에 관한 실험 같은 건데, 잘 봐요. 얘가 원래 이 상태로 있으면은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고, 근데 표면적은 2 곱하기 2가 4인데 4가 6개가 있으니까 6면이 있으니까 24죠, 표면적은. 근데 이걸 만약에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그럼 부피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잘랐으니까. 부피는 똑같이 8인데 표면적은 요게 1인 애가 6면이니까 6이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표면적은 6, 8에 4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어때? 표면적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쪽에 면적이 새로 생기니까 그런 거죠. 자르면 안쪽에 면적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소 넣은 다음에 이 작은 애랑 큰 거를 넣고 우무 조각이라고 하는 건 묵이야, 묵 같은 거야, 묵. 그 묵 같은 걸 집어넣고 좀 기다려. 그러면 이제 침투에 들어갈 텐데, B는 안쪽까지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물질을 다 받아들인 건데, 얘는 여기가 그냥 허옇잖아요. 이거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얘는 잘 사는데 얘는 잘 못 살아. 필요한 물질을 조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커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세포 분열을 해서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을 분열하기 전보다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하죠? 네.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이 색소가 잠길 때까지만 넣어줘야 돼요. 잠길 때까지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잠길 때까지 넣어줘야지. 그 실험하려면 당연히 잠겨야지.
자, 1에서 우무 조각의 전체 부피는 A가 B의 2배이다. 이거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1에서 우무 조각의 전체 표면적은 아닙니다. B가 A의 맞습니다. 아까 몇 배였죠? 2배. 2배 맞네요. 2배 맞고. 그 다음에 2에서 우무 조각을 모두 잠길 정도 넣어야지 되는 거고, 우무 조각의 크기가 클수록 식용색소가 중심까지 물든다. 아니죠. 작아야지 중심까지 물드는 거고, A와 B의 우무 조각 전체로 스며드는 식용색소량이 같다. 아니죠. 부피가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식용색소가 얘는 이 8개 조각이 다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을 텐데, 얘는 요 가운데는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B에서가 더 많이 스며드는 거지. 그러니까 B에서 더 많이 그 영양분 이런 거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 디귿을 쓰시오. 표면적은 6이고 24. 얘는 이제 24, 부피는 8. 3. 요거는 이제 3이죠, 3. 그러니까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어떻게 돼요? 8분의 24. 그러니까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감소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질 교환의 효율이 더 높은 것은 A죠, A. 세포의 수를 늘려 성장하는 A고, 것이 물질 교환의 효율 좋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커야지 물질 교환에 유리하거든요. 부피분의 표면적이 커서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야. 표면적이 넓으니까. 표면적이.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법을 보면 이제, 자, 일단 세포를 봐야겠구나, 세포. 이게 세포들이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에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염색사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이 DNA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세포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되면 염색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응축이 돼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을 때는 그냥 쓱 풀어져 있어. 그냥 풀어진 실 모양, 그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실사자 써가지고 염색사로 존재하는데, 분열할 때가 되면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돼요. 근데 염색체는 원래 염색이 잘 된다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인 거고, 염색체는 DNA와, 이게 DNA죠. DNA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이사 가야 될 때 포장 이사를 하는 거야. 잘 쌓아놔야지 염색체 손실이 없이 양쪽으로 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슥 풀어져 있으면 이거 막 꼬일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잘 쌓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이렇게 가져갈 거야.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누가 가는 거예요? 반반 가져가는 거야. 나눠줘야지 분열을 할 때.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이렇게 나비처럼 생긴 것은 염색 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는 염색체라고 말하고, 이거랑 얘는 염색 분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염색 분체는 분신 같은 거야. 분신. 얘를 똑같이 복제를 한 거야. 염색 분체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 전에 DNA가 복제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니네가 세포 하나로 딱
이렇게 세포 하나였어요 처음에 수정체 정자 난자 만나서.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0쪽에는 있을 거야. 한 거의 100쪽에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세포가. 이게 과학 중에 진짜 질문했는데요. 분자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입자나 분자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둘이. 왜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맞닿을 수가.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는 분자랑 입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친구를 때리면 직접 당한 게 아니라 때리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때렸는데 안 때린 거다. 그렇죠. 근데 뭐 범위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는 거에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분자들이 모였긴 한데 사실은 뭐 하나의 이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닿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입자 세계적인 면허에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사실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 되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게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래서 그 원자 세계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지. 사실 우리가 원자 세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렸는데 걔가 걔의 원자가 파괴되진 않을 수 있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결합이나 아니면 걔가 가지고 있는 세포나 이런 거는 터질 수도 있고, 세포가 터졌다라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거시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미시세계적인 주장인 거죠. 그런 거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접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너무 미시적인 세계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때렸는데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 단위로는 적어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터졌다. 그럼 때린 거지. 세포가 터져서 피멍이 났다. 그럼 때린 거야. 안 때린 게 아니라, 접촉이 없는 게 아니라 세포의 피해를 봤으니까. 뭐가 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이게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원래 처음에 수정란이 하나가 생겨, 한 개가. 근데 니네 지금 세포가 지금 막 50쪽에서 60쪽에 있어요. 니네한테 100쪽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엄청 희한하게도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얘가 수정란에 있던 애를, 이 세포를 복제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딱 됐지? 근데 그럼 얘가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 근데 얘를 또 복제를 해, 또, 이렇게. 또 나눠줘,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복제를 해갖고 나눠주니까 네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어쩌다가 무슨 뭐 자외선을 받거나 아니면 뭐 방사능 같은 걸 쏘이거나 그러면 어쩌다가 이게 DNA 같은 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는 암세포가 되기도 해.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 빼고는 다 어떻게 되냐, 똑같다, 유전자가. 왜냐하면 복제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둘의 관계는 염색 분체라고 해. 그러면 얘네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들어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한 쌍이 있어요. 내 몸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한 쌍씩 있습니다. 분체는 분신이야. 똑같은데 상동 염색체는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유전자까지 같은 거는 아니에요. 동일한,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애가 두 개가 똑같은 애가 있냐면,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는 거고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 거야. 근데, 근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XY는 성염색체에서는 그런 거고, 상염색체에서도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같은 애가 아니야. 염색 분체는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유전 정보가 똑같아. 근데 엄마 거 아빠 거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달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그런 걸 상동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뭐 인간이라면 다 뭐 팔다리 2개씩 있어야 되고 뭐 눈 2개씩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상염색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별에 따라 다른 특징들은 성염색체가 있어서 성염색체가 그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이 있는데, 요건 이제 여자고 요건 남자인데, 이거는 크기 순서대로 1번부터 번호를 붙인 거야.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붙인 거고, 1번에 자 봐봐, 이게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 1번 염색체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염색체요? 4개. 이제 4개 같지만 이거는 2개야, 2개. 2개라고 하셔야 돼. 이게 1개야, 이게 1개. 이게 1개고, 요 둘은 있는 이유는 염색 분체가 있는 건데, 염색체는 1개 있다라고 하셔야 돼. 염색 분체가 2개 있는 거고, 여기가 여기 1개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지? 상동? 상동 염색체. 우리는 친근한 거죠. 이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이해 가요? 한 쌍으로 있으니까 총 23쌍이 있는데, 23쌍이긴 한데 한 쌍에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46개다, 이거 아셔야 된다. 사람 46개.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남자도 46개가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여자는 XX로 되어 있잖아요. XY네요. 남자는 XY로 되어 있습니다. Y 염색체가 되게 조그매요. X 염색체에 비해서. 근데 남자도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약간 여성성은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어떤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좀 막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러기도 해. 희한하게. 자, 그래서 XY 이거는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고, XY 말고 나머지는 상염색체라고 하고. 성염색체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고? 운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성염색체 XX랑 XY가 어떻게, 그러니까 딱 달라지면 딱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XX, XY가 구별되는 거예요? 운이야. 운인데 왜 운이냐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난자랑 정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잖아. 나중에 이제 이게 세포 분열을, 이제 생식 세포 분열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X 염색체밖에 물려줄 게 없어요. 여자는 X 염색체가 무조건 있는 거야, 난자에. 난자에. 근데 남자는 X 염색체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Y 염색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자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오면, 정자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오면 둘 만나면 여자가 되는 거야, 딸이 되는 거야.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오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남자한테 달린 거야, 원래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아들이 귀했을 때는 이제 아들 낳으면 막 며느리 구박하고 그러는데, 근데 남자들의 그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먼저 도착하지 못한 것 뿐이지 사실은. 자,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사람은 46개, 초파리는 8개. 근데 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더 우등하잖아요. 예. 고등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개 염색체 수가 더 많아.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라고 무조건 고등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침팬지는 48개, 감자도 48개.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다라고 해서 똑같은 생물은 아니야. 그 말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네.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다. 이런 건 맞는데, 네. 개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러면 또 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구성을 쓸 때, 뭐,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E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EN은 46이다. 뭐, 요렇게 써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야, 이런 게. 사람에게만 그러는 거죠? 사람은 이렇다. 사람은 46개다. 학습 내용 체크. 생물의 생장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세포 분열된 세포는 염색체? 아닌가? 세포는 뭐뭐뭐, 분열하여 만들어낸 두 개의 세포는 뭐뭐라고 한다. 예. 뭐지 이거? 예. 모세포라고 할게요. 모세포, 분열하여 만들어진 세포는 딸세포라고 한다. 아들 세포라고 안 한다라는 거야. 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얘도 뭐 해야 돼? 분열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또 분열하려면 이제 모세포 돼야 되지. 아들이 커서 뭐 엄마가 되는 건 이상하잖아. 그 딸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세포의 크기가 어떨수록 그쵸, 작은 게 효율적인 겁니다. 세포가 커지면은 표면적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하여 막대 모양으로 이제 되는 구조물, 염색체, 실처럼 풀어져 있는 거 염색사라고 하는 거고,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다.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이며 이 중 상 염색체는 44개고 성 염색체는 2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가 되면 모양이 막 달라지고 염색체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얘가 커졌다가 분열하고 커졌다 분열하고 이런 거를 세포 주기라고 하고, 근데 간기가 제일 긴 거예요. 간기 동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분열하면 죽어요? 죽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죽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보면 이제 분열기에는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길어 보이지만 간기일 때가 제일 긴 거야. 간기로 막 살다가 덩치가 커졌어. 이제 분열해야 돼. 그럼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기가 제일 긴 거야. 생장하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자라고만 있질 않고요. 이때 이 DNA 양을 2배로 늘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염색 분체를 만드는 거지.
복붙을 하는 거예요. 염색 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다음 분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유전자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유전자가 이렇게 풀려 있어야지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배우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여기서 뭐 이거 DNA라고 하는데 이 DNA에서 RNA를 만들어 가지고 이 RNA가 나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래. 그러니까 아무튼 DNA가 괜히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 DNA가 요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자꾸 막 주기 때문에 DNA가 일을 하면서 복제를 해놔. 지금 예전에 그 잇몸 속에 볼 쪽 있잖아요. 예? 잇몸 속에 볼에요. 이 갑자기 약간 뭐라 구멍 같은 게 뚫리더니 약간 콩나물 같은 게 나왔거든요. 콩나물? 네, 볼 쪽에서. 그건 뭐죠? 콩나물 같은 게. 얼탱이 없어가지고 콩나물. 콩나물이 나왔다고? 네, 갑자기 볼이 뭐 약간 아프더니 구멍이 뚫렸거든요. 사람들 입병은 자주 걸리긴 하는데. 뭐요? 그런 거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가 떨어졌다, 뭐 어떤 물질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콩나물 같이 생긴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원하네 그거는. 근데 입 속에 있는 상피세포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거 할 때 잎에 상피세포를 이렇게 긁어 솜으로. 네. 그럼 그 세포가 좀 뚝뚝 떨어져 사실은. 아,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동물 세포 관찰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니네 그 뭐 DNA 채취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입속에 뭐 이렇게 긁어요. 네. 그러면 세포가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DNA 추출하는 거거든. 그러긴 한데 그게 콩나물 정도의 그런 게 떨어지는 거는 희한한데. 자, 아무튼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를 간기라고 하는 거고, 분열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처음에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핵이 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 요거는 세포막이라고 하고 요 안쪽에 여러 가지 물질들 있잖아. 이 물질이 그냥 통털어 가지고 세포질이라고 해. 그래서 핵이 먼저 분열을 하고 이 핵이 분열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세포질 있지, 세포질. 네. 세포질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예. 그래서 크게는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눈다고. 분열기. 분열기는 핵이 분열하는 시기와 세포질이 분열하는 시기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포 분열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이 있어요. 일단은 체세포 분열 먼저 할 건데, 체세포 분열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야. 그냥 보통 세포, 보통 세포. 네. 보통 세포가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정자, 난자가 생기는 거는 생식 세포라고 해요, 걔네들은. 예. 걔네들이 생길 때는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해서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일단은 체세포 분열부터 할 건데 문제 조금 푼 다음에 할게요. 풀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만 한번 풀어봐 주세요. 26쪽에 1번부터 7번까지. 7번까지요? 네. 쌤 노타임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 확인하고 해드릴게요.
세포수를 성장이 아니라 생장이 맞나요? 생장을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생장이라고 해요. 예. 아 그래요? 생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은 뭐 잘하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마음의 성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 뭐 인격의 성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 다세포 생물이 세포분을 통해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생장. 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지, 살면서. 자, 세포 하나가 둘로 나뉘어지는 게 세포 분열이고,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작아지죠. 작아져요. 네, 왜냐면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면적보다 이 값이 작아져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의 세포 수를 늘려 생장을 한다. 맞아요. A가 제일 빠른 거구나. 5번이 답이고요. 1번에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분열한다 이거야.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작아지니까 분열을 하는 겁니다. 2번에 4번. 그 다음에 우무 조각의 단면에서 색소가 이동한 거리는 A보다 B가 길다. 아닙니다. 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거리. 그 거리는 뭐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네. 거리는 거리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니고, 우무를 세포로 가정할 때 물질 교환 효율은 B보다 A가 높다. 이게 맞고요. 부피분의 표면적 값은 B보다 A가 크다. 맞아요. 이게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단백질, B가 DNA 유전자. 맞아. A는 단백질이고 이게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인데, B는 근데 DNA라고 써야 돼. 이게 틀린 게 가의 관계는 염색 분체고, 네. 나는 그냥 염색체고, 네. 요 똑같은 애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어야지 요 둘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네. 다를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거 설명 안 해요. 선생님이 유전자는 DNA의 일부예요. 일부. DNA가 더 큰 DNA는 저 끼인 게 전체가 DNA고, 이거 설명 안 했네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길다랗게 있는 게 DNA야.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있지, 일부. 네. 그런 걸 유전자라고 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DNA 중에 요 부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 하나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 그래서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데, 뭐 만약에 이 염색체에서 뭐 저번에 뭐 인슐린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하고. 그럼 그 부분이 있고, 뭐 만약에 무슨 글리코젠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글루카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만드는 부분이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약간 부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DNA는 총 따지자면 46개밖에 없잖아. 네.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이런 거는 막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각각의 부위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들을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유전자랑 DNA랑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가 유전자가 되고 그 B는 쭉 있는 게 DNA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이 맞고, 그 다음에 가는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이건 염색 분체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염색체고, 나의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된다. 맞아요. 분열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다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고, 다는 나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는 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둘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으면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2번. 근데 이게 얘를 복제해서 얘가 된 게 아니야. 따로. 네. 그러니까 요걸 복제해서 요게 되는 거는 맞아. 그래서 간기의 세포를 관찰한 것이다. 아니, 간기는 풀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분열기에서 보는 거, 분열기에서.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나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가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맞아요. 2번이 답이고요. 네. 3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커다란 게 X 염색체입니다. 이게 Y 염색체고요. 사람의 세포는 44개의 상 염색체로 되어 있다. 맞아. 네, 남자, 여자. 맞아요. 요거 XX입니다. 그다음 가의 A는 어머니한테, B는 아버지한테. 네, 3번.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성염색체 중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맞아요. XX 둘 다 엄마가 준 거 아닙니다. 3번. 자, 7번에 간기에는 염색체가 관찰되는 거 아니고 전기 후기 뭐 요때입니다.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간기는 분열기에 비해 소요 시간 짧다. 아닙니다. 간기도 길고요. 유전물질 복제는 간기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네. 세포질, 이거 순서 바뀌었고, 핵분열 다음 세포질 분열이고, 세포의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염색체의 행동. 이게 좀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염색체가 모여있냐, 뭐 이렇게 끌려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중기 흙이 말기로 구분합니다. 잠깐 쉬었다, 10분 쉬었다가, 10분까지만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 일단은 체세포 분열은 이제 보통 세포의 분열이고, 네.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나타납니다. 근데 간기는 아직은 분열하지 않을 때입니다. 간기는 분열기는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고, 간기 때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러니까 이게 핵막이 있다는 핵막. 약간 주황빛 내는 게 핵막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거 핵이 있는 거고, 유전물질이 복제되어 그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이고,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간기 동안에 아무튼 자기 할 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분열기에 들어섰어. 그러면 처음에 전기 때 핵막이 사라져. 이거 봐봐. 이 점점점 이렇게 그려놨지? 네. 핵막이 없어야지 그 염색체를 끌고 갈 거 아니야,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핵막이 사라진 거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방추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방추사라고 있는데 여기 그려놓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추사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끌고 가는 거야.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네.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 여기 그림이 없네요. 방추사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대충 그려놔. 이렇게 방추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체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염색체가 몇 개 그려놓은 것 같지 지금?
몇 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염색체니까 4개요. 4개요, 4개. 8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4개가 있는 거야, 4개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돼. 이 얘랑 모양과 크기가 어때? 얘랑 같아요. 같죠? 이 둘이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야. 어? 요 둘이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중기 때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을 해요. 이거 엄청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어? 이런 다음에 여기 줄 서 하면 애들이 알아서 줄을 서 또 희한하게. 어? 그래야지 딱딱 알아서 이게 나눠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중기 때는 배열을 한다. 중앙에 배열을 한다. 네. 근데 이때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이렇게 좀 정렬이 돼 있어서 그렇대. 아무튼 그렇고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이 된다. 붙었어요. 이제 그 가지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일직선으로 된 거 같지가 않아요. 뭐가요? 밑에 그 중기 사진 있잖아요. 전기 난 이게 행렬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지. 그 완전히 일직선이진 않지. 그러니까 배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배열돼 있다라는 거죠. 어? 가운데 배열이 돼 있다라는 거죠. 줄 맞춰가지고 일직선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가운데 배열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후기 때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네. 그러면 이게 염색 분체가 나누어진 거야. 네. 이게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어? 염색 분체가 지금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끌고 가는 겁니다. 예. 후기 때, 그 다음에 말기 때, 다시 이제 이게 핵이 거의 다 분열된 거야. 예. 그래서 핵막이 다시 생기고, 어? 아하. 핵막이 생기고, 핵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얘는 사실 말하자면 얘는 동물세포인 거고, 사실 얘는 동물세포인 거고, 동물세포는 요렇게 잘라져,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건 식물세포야. 이게 여기 보시면 요게 뭐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네. 요거를 이제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세포판. 이거는 사진은 식물세포예요, 지금. 좀 질문하는데요. 네. 그 핵이 원래 첫 번째 하나잖아요. 모세포에는 세포가 하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핵이. 딸 세포가 될 때는 이게 2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가 죽고? 죽는 건 아니고 2개로 되는 건데 곧 각각의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개지. 세포. 딸 세포에도 핵은 한 개지. 이거를 딸 세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분열하고 나면 이제 이게 딸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 세포에도 핵은 한 개지. 이걸 2개로 이거가 딸 세포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과정인 거지. 아, 그게 아니라 모세포가 딸 세포가 될 때 이게 2개 나눠지잖아요. 어. 근데 모세포에는 핵이 하나잖아요. 딸 세포가 되면 핵이 각각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질문이었어요. 이게 다 이게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 뿅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 뭐 말하자면 이게 이제 또 분열을 한 거지, 이게 사실 핵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염색체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예. 염색체 수를 똑같이 하는 과정인 거예요. DNA를 늘린 다음에 네. 염색체를 이제 염색 분체로 나눠줘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핵 분열이 다 끝나면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간의 차이가 있는데, 봐봐요. 예, 동물세포는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함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세포질이 함입된다. 네. 그래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식물은 사실 세포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세포판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세포벽하고 세포막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세포질 함입, 식물세포는 세포판 형성. 근데 이거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오고 얘는 밖에서 안쪽으로 오고. 알 것 같아요.
체세포 분열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모세포와 똑같은 염색체 수의 수와 유전 정보를 갖는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포 한 개가 두 개의 딸세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생장이 일어난다. 세포수가 늘어나니까 생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렇게 상처가 난다던가 그러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생장, 재생. 이거는 지금 꼬리가 잘라지면 재생된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긴 한데 특이한 케이스인데 번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 번식은 생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단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세포 분열이 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이거 자체로 생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뿌리 끝부분이에요. 뿌리 끝부분에 여기를 생장점이라고 해요. 생장점. 식물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밑둥을 뚝 잘랐다. 그러면 얘 자라니 안 자라니? 잘합니다. 안 자라요. 나무 잘랐는데 여기 자라요, 안 자라요? 아, 그런가요? 안 자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끝에서만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해. 네. 그래서 끝에서만 자라, 끝에서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걸 그랬다. 나무에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키를 표시해놔. 네. 내가 10년 지났어. 얘가 이렇게 가니? 아, 아니죠. 안 가지, 이렇게 있지. 이 끝에서만 자라, 끝에서만. 아, 동물은 그냥 다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데 네. 식물은 생장점이라고 하는 데에서만 자라요.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고 동물은 늘어나는 뭐 여기서 여기도 얘가 손가락만 늘어나지 않잖아 우리가. 여기 팔뚝 늘어나고 여기 늘어나고 여기 늘어나고. 뭐 그런 차이는 있죠.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랬다. 아무튼 세포 분열이 끝낸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하기까지 과정을 세포의 주기라고 하죠. 네. 고주기.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세포 주기 중 핵 속의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간기 때. 핵 분열의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밑에 또 있었군요. 예. 그 다음에 말기. 뭐지? 네, 어디니? 예, 4번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4번. 예. 핵 분열의 무엇에는 가운데 배열하는 거는 중기. 어떤 때는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후기. 두 핵 사이에 식물 세포는 세포판.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분리가 되고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는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같다. 생식세포 분열도 해야 되나? 나와서 옷좀 닦고 오세요. 아까 닦고 오세요. 안 먹어서 좋아하고 저한테 쏟았는데 집에 흘리고 다녀. 여기서 닦어. 어디가? 여기 싱크대 있는데. (21쪽에) 보세요. 21쪽에 체세포 분열하는
관찰하고 싶으면 체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곳을 관찰해야 되는데 예. 그 양파에 요런 세포 여기 뭐 표피 세포 이런 거 있지? 네. 그런 거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이미 세포 분열을 다 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양파 이 뿌리 끝 부분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네. 근데 고기를 잘라서 봐야지 분열하는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없네. 그러니까 얼추 그러니까 이거 표피처럼 이 분열을 하지 만약에 분열을 당하면 분열을 하지 않아요. 이 양파 뿌리 끝부분의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고기 있는 세포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뭐 하냐면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데 그거를 고정이라고 해. 고정은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묽은 염산 집어넣고 물중탕으로 끓여요. 근데 그걸 해리라고 해리. 고정 해리. 해리는 조직을 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그냥 보면은 세포가 되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뿔뿔이 흩어져야지 잘 보여. 그래서 조직을 연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 용액으로 염색을 합니다. 고정 해리 염색. 근데 염색을 할 때 식물 세포는 주로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하고 동물은 뭐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동물 세포는 다른 애로 해요. 예. 아세트산 카민으로 식물 세포 염색을 하고 염색하는 이유는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 해리 염색 분리 해붙임으로 잘게 찢어요. 잘게 찢어서 나중에 이렇게 누르면은 분리. 그 다음에 압착 이렇게 눌러요. 거름종에 눌러. 물론 이제 커버 글라스를 올려놓고 해야죠. 사실 커버 글라스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펴져. 그러면 이제 저배율부터 보는데 원래 현미경 저배율부터 보는 거예요. 고배율부터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잘 보여. 그럼 여기에 잘 보면은 요런 애 있지. 요런 애 아무것도 없는 애들 요런 애. 요런 애가 간기야. 간기. 근데 원래 간기가 제일 많아야 돼. 왜냐면 걔가 제일 기니까. 세포 주기 중에 제일 기니까. 간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애는 중기. 이게 중앙에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기. 전기는 이 꾸물꾸물하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얘. 이거 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말기. 어떤 애는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됐을 때는 후기. 이거 배열되어 있는 건 중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관찰할 수 있다. 같이 할게요. 이거 1번 세포는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고정이라고 하고요. 세포 분열이 촉진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연하게 조직을 연하게 해서 이런 거를 이제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과정이고 핵과 염색체가 붉게 염색된다. 맞죠?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해리고 4번은 막 찢는 거예요. 떼어내는 과정. 한 층으로 10개 편다. 맞아요. 압착. 가와 나를 생략할 경우 어떤 문제점? 가와 나는 뭐죠? 요 가, 실험 가. 이거를 생략을 하면 조직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조직이 단단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단단하여 잘 분리되지 않는다.
근데 나는 핵과 염색체가 염색되지 않아서 뚜렷하게 관찰되지가 않아. 핵과 염색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되셨지요? 예.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하긴 한데 뭐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생식세포가 되려면 원래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예. 근데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생식에 쓰이는 세포인데 네. 아빠가 46개를 줘, 만약에. 그럼 엄마가 46개를 또 줘. 그럼 이 아들인데 인간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92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반만 주고 아빠도 반만 줘야지 나랑 똑같은 그 염색체 수를 갖는 애가 생길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감수분열.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고 감수분열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가 감소하냐면 이제 염색체의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근데 그런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는 체세포 분열은 2개 만들어졌잖아요. 네. 얘는 이제 4개가 만들어지고, 하나에서 4개. 하나에서 4개가 돼요. 1분열, 2분열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돼요. 그러니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는 아니고 하여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바로 일어나, 바로. 자, 일단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건데 딸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을 마치면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자, 보자. 간기 때는 뭐 동일한데 전기 때,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상한 한 애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 이거는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없었던 겁니다. 네. 이가 염색체가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애가 만들어진 거야. 상동 염색체가 딱 붙어 있는 애. 아까는 분리돼 있었는데. 아까는 그냥 각각 있었는데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딱 붙어 있는 애가 감수 1분열 전기 때 처음 보이는 거예요.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시험도 잘 나오는데, 중기가 되면 배열을 해요. 그건 똑같죠. 그 다음에 후기 때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거 달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날 때는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잘 봐. 이거 지금 염색체 몇 개 있는 거지, 몇 개 있는 거지? 2개로. 이거 4개 있는 거야, 4개. 이거 2의 염색체도 2개라 봐야 돼요? 1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염색체가 몇 개 있냐 물어봤잖아. 이가 염색체가 몇 개 있냐 물어본 게 아니라, 염색체가 4개 있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니까 이거 염색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로. 이거 2개로 염색체 수가 네. 감소하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면 감수 1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2n개에서 n개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1분열, 2분열이 있는데 1분열일 때 감소하는 거예요. 1분열일 때 감소하는 거야. 아까는 그 4개 다 왔었는데 이번엔 2개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 거고, 이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기 때 이렇게 생기고 딸세포 2개로 되는데,
2분열은 1분열이 끝나고 간기가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2분열은. 근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근데 여기 이미 염색 분체가 있잖아 지금. 네. 얘를 가운데 배열을 해. 그럼 중기죠. 네. 방추사 연결되어 끌고 가요. 그럼 후기죠. 근데 이때 뭐의 분리?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전에는 1분열 할 때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거야. 네. 여기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게 염색체 수가 2개야 지금 이게. 네. 근데 얘도 몇 개라고 하더니 얘도 2개인 거예요. 2개. 예. 어? 이거를 반개라고 이제 한 개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2개인 거예요. 말기가 되면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리고요. 세포질이 나누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왜 이러냐면 생식세포 분열에 의의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세대가 거듭하여도 각 개체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네. 반만 물려줘야지. 감소분열에서 반만 물려줘야지. 아, 반씩 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정자 난자를 염색체를 23개씩만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게 하려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관찰을 하고 싶으면은 얘는 아까 양파의 뿌리 끝은 이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네.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제 식물에서는 꽃입니다. 꽃.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 왜 어린 꽃봉오리냐면 이제 다 핀 꽃은 있잖아. 다 핀 꽃. 네. 다 폈어 이렇게. 백합이 폈어요. 주고. 네. 아니 이제 이미 분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꽃가루가 있거든요. 꽃가루. 네. 이 꽃가루를 보면은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분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열을 하고 있는 애를 관찰을 해야지 분열 과정이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린 꽃봉오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활짝 핀 꽃봉오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아요. 아세트올세인 아니면 에탄올과 아세트산 집어넣고 이거는 고정하고 근데 이 꽃밥은 꽃가루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퍼뜨리고 이럴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애기 때문에 바로 아세트산카 이게 지금 저기가 없잖아요. 그 뭐 헬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아세트산카민용에 떨어뜨려서 이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름종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압착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전기 때 뭐 요런 게 뭐겠어요? 여기 감소 1분의 전기 요런 게 뭐겠어요? 그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보이는 거. 그 상공. 감소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분열해가지고 나중에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는 세대를 거듭하여도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감소 1분열 중기에 상동 염색체 쌍이 무작위로 배열되었다가 분리되므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상동 염색체가 아빠 거 2개랑 엄마 거 2개를 받았다고 하자. 이렇게 엄마 거 빨간 걸로 엄마 거 2개를 받았다. 엄마 이렇게 됐다. 근데 얘네가 있잖아요. 요렇게 배열되어 있다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무작위적 배열이 뭐냐면 아빠 거가 요렇게 바뀌어서 배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러니까 요런 정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정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생식세포.
그게 이제 진화의 원동력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랑 똑같으면은 뭐 세대를 거듭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나랑 좀 다르고 뭐 DNA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사는데 어느 날 뭐 코로나가 휩쓸어가지고 어떤 애는 다 죽었는데 어떤 애는 살아남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왜? 그 DNA. 그 다르니까. 그래야지 이 종이 멸종을 안 하죠. 예. 근데 다 똑같으면은 다음번에 다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배열을 했다가 분리돼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게 그 유성생식의 의의예요, 사실은. 예. 무성생식은 그냥 자기 세포랑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건데 유성생식을 해야지 다양한 같은 종족이긴 하지만 다양한 애들이 생기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한 번 하는 거고 딸세포가 2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생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고 딸세포는 2N에서 2N 변화가 없고 유전자 구성 모세포랑 똑같다.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2회 연속되고 딸세포는 나중에 4개 만들어지고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서 형성이 돼서 그다음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반으로 줄어들고요. 모세포와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또 다양해. 그래야지 이제 종족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외울 건 외우시는 게 좋은데 1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 분리 일어나 그때 2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거 반으로 2분열할 때는 염색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고 이건 N에서 N으로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감소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감수 1분열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2분열에는 아니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봐봐 옆에 봐봐. 1분열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 염색 분체 분리. 자,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세포 분열이 연속적으로 2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4배인 딸세포가 형성이 되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2개, 생식세포 분열에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나를 다 해야겠다. 그냥 8쪽에 그래서 이제 생식기관이 있는데 뭐 남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자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정자를 부정소에서 좀 머물러요. 부정소에. 그러니까 뭐 사정을 하기 전에는 부정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정을 할 때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수정관이라고 수정관. 수정관을 타고 이제 나오죠. 요도를 타고 나오는 거고. 뭐 요런데 뭐 전립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뭐 정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액체 성분이라고 섞어줘야 돼요. 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여성의 생식기관은 난소인데 난자가 성숙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수란관이라고 해요. 수란관. 난자가 이동하는 관은 수란관인데 수란관 상부로 난자가 하나가 틱 나와요. 이렇게. 네. 정자는 막 수억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는 건데 난자는 한 달에 28일에 하나씩 양쪽에서 하나씩 나와. 이렇게 배란이 된다. 배란. 네. 그 배란이 돼. 그래서 봐봐요. 여기 그런 봐요. 그러니까 난자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원래 난모세포라고 하는 거를 몇백 개를 가지고 태어나 사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성숙을 시켜. 그래서 하나가 한 달에 하나가 띡 나와. 사람은. 그러면 난자가 나왔죠. 배란이 됐죠. 이거 배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배란이래. 배란. 배란이 됐을 때 때마침 정자들이 있으면 정자가 여기 온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수란간 상부에서 수정이 돼. 예. 근데 이 수많은 정자들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들어가자마자 보호막이 착 쳐져요. 예. 희한하게 다른 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이 보호막이 쳐지고 다른 애는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뭐 한 2억 마리 정도 중에 이제 1등만 도착하는 거야. 예. 달리기 빨라요. 그러니까 엄청 센 애들만 도착하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그때부터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운동성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뭐 이렇게 선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슥슥슥 이동을 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이동하는 동안에 영양분을 따로 받지는 않아 얘가. 예. 나중에 착상을 하고 이 그 탯줄이 있어서 이렇게 영양분을 받지 않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동안 얘가 커지지는 않고요. 이동하면서 세포 분열은 해요. 이렇게.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이렇게 상실기, 포백이 이렇게 변해요. 이런 걸 발생이라고, 발생. 나눠지는 것 자체는 나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은 발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건데, 수란관 상부에서 되고요. 그렇게 수정된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하고, 난할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영양분을 공급을 안 받고 난할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세포의 크기가. 그러다가 포백이, 이 가운데 어떤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때 착상을 해. 착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 애가 자라나는 곳을 자궁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자궁벽에 팍 파묻혀야 돼요. 예. 이게 여기 착상이 안 되면 또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착상을 하면 그때부터 임신됐다라고 해요. 네. 그때부터 임신됐다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요. 그 정자가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은 게 만약에 두 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그렇죠. 되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아무튼 이 수정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씨 없는 수박 있어. 씨 없는 수박. 네. 씨 없는 수박은 3N개가 되게 만드는 거야. 염색체가. 3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N개 더해서 우리가 수정체가 되면 2N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네 말들 만약에 이렇게 정자 2개가 들어왔다. 네. 그럼 3N이잖아, 3N. 예, 예. 그럼 얘는 발생이 안 돼요. 아. 자라나지는 않아요. 하나만 달라도 사실은 엄청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 근데 뭐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개가 더 많아. 47개가 있어. 근데 되게 비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하나만 더 있어도 이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3N개가 되면 그거는 안 자라, 안 자라. 그래서 정자는 이 정자, 그 다음에 여기 꼴이 있고, 여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막 꼬리가 왔다 갔다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고, 여기 핵이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뭐 이렇게 분해 효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요 세포, 난자의 세포막을 이게 녹여가지고 핵을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 난자는 정자보다 훨씬 커. 정자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면 얘가 착상하기 전까지는 영양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보다 난자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난화를 하면서 착상이 되고 착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임신됐다라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쩌다가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기는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오는 동안에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때 어떤 피임약을 먹으면은 이게 착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임약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임약도 있고 착상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난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호르몬을 이용해 가지고 난자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피임약이고요. 뭐 남자는 뭐 그런 뭐 콘돔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피임은 원래 이게 28일 근데 이런 선생님 얘기하는 게 다 사실 예전 책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원래 28일 주기로 배란이 일어나. 네. 28일 주기로 여기 14일 이 14일에 요때 배란이 일어나요. 생리?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월경이 시작되는 날이고 월경이 시작되는 날에 14일 주기로 배란이 일어나요. 네. 배란이 일어났을 때 정자가 있어야지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을 요 배란 이 14일 전후로 한 2, 3일 정도를 피하면은 그러면 자연 피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연 피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배란일 근처에서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죠. 그런 거고. 자, 아무튼 수정란 하나가 원래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를 발생이라고 하고 발생되는 과정에서 수정란이 쪼개지는 거는 난할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이렇게 갑니다. 배수되는 거예요. 그러긴 하죠.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크기는 원래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영양분을 공급받은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세포 하나하나의 이제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네. 총 세포가 몇 개까지 그러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배아라고 하는 거는 배아는 아직 기관들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를 배아라고 해요. 그런 거 없네. 하여튼 그런 거 원래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태아는 한 8주 정도 지난 후에 태아라고 해요. 그때 8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여기 머리도 있고 이제 자라나기만 하면 돼.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생식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태아고 아직은 요렇게 있죠. 요렇게. 네. 요거는 아직은 다른 기관들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배아. 그런 거는 배아라고 해요. 배아.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아마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을 걸. 하여튼 임신 중절하는 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생명체로 정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출산은 언제 하냐면 이제 원래 10달이라고 생각하는데 10달은 아니고 9달 반 정도 되고요. 38주면 이제 4로 나누면 9달 반 정도 되는 거야. 수정 후 266일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266일이고 9달 반 정도가 되는 거고 생식 세포인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수정란이 난화를 거듭할수록 세포 수는 많아지고 각 세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수정란의 속이 빈 공 모양의 아니에요. 그걸 포배라고 해요. 포배. 주머니가 안쪽에 생긴 건데요. 포배가 되어 자궁 내막에 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는 거고
수정은 후 약 266일인데 여기에다가 14일만 더하면 280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266일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마지막 월경에서 280일 후. 그 배란이 일어나는 거랑 월경이랑 사이가 14일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 후 280일 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수정돼서 266일 후에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출산이 일어납니다. 옆에 써 있군요. 출산 예정일은 수정 후 266일인데 여기 써 있죠.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 후를 출산 예정일로 계산한다. 그래서 다 얘기는 했고 22쪽에 자 요거는 체세포 분열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모양들을 보면 알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체세포 분열, 이거는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인데 이런 애가 뭐야?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이과 염색체고 이게 1분열이에요. 1분열. 1분열 할 때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 할 때 염색 분체 분리, 3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날 때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는 거예요.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건 줄는 건 아니에요. 개수가 줄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DNA 양은 줄어드는데 하여튼 줄는 건 아니고 여기는 정리가 돼 있고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밥 이런데 꽃가루 생기는 거고 이게 미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술 안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암술 안쪽에 미씨, 이게 미씨고요. 꽃밥은 얘가 꽃밥이고요. 그다음 좀 어렵게 나오면 23쪽처럼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DNA가 간기 때 이게 복제가 돼서 2배로 늘어난 거야 이게. 이해 가나? 그러다가 분열기 때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말기가 되면 이렇게 분열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생식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DNA가 1분열 말기 때 줄어들어요. 근데 또 2분열 할 때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염색체 수는 2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건 1분열인데 2분열 할 때는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했네요. 다 했고 개념 확인 문제만 좀 풀어왔으면 좋겠네. 자, 8번부터 20번까지네요. 8번부터 20번까지 숙제로.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